자, 이번 동영상 내용은 1장 2절 대수함수와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동영상에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내용이 양은 사실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기본적인 사항들만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하거나 또는 그 사이버 캠퍼스의 질의응답란에다가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뭐 잘 알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 여러분들 각자 확인해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요 1장 2절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대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항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자,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를 일단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대수함수이고요. 대수함수. 그래서 요 대수함수에 해당하는 게 다항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자, 얘네들이 이제 다항함수죠. 그래서 요 다항함수 그리고 요 다항함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 자,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타나는 거. 그 여러분들은 그걸 고등학교에서 분수함수라고 불렀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그걸 유리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리고 이 유리함수 또는 다항함수에다가 근호를 붙이는 거. 그래서 근호, 제곱근 안에 다항함수나 유리함수가 있는 형태. 자, 그런 거를 무리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대수함수가 아닌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초월함수. 그럼 여러분들 교재가 그 책 제목 아래 보면 early transcendental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초월 함수를 이 교재에서 어디에다가 넣느냐. 그래서 이 수업을 전개할 때 이 초월 함수에 해당하는 거를 맨 앞에서부터 다루느냐, 아니면 조금 진행한 다음에 중간에 다루느냐, 아니면 나중에 뒤에 가서 다루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 미적분화 교재 내용의 순서가 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는 요 초월 함수가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arly transcendental이라고 이제 부제 이렇게 그 교재 부제가 있습니다. 그럼 요 초월 함수에 해당하는 거 대수 함수가 아닌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초월 함수로는 뭐가 있냐면 삼각 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거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1장 2절에서는 요 대수함수와 초월함수 중에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냥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를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에서 1장 3절에 가서는 합성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것 좀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1장 4절에 가서 요 지수 로그 함수를 다룰 거고, 그다음에 1장 5절에 가서 요 삼각함수에 대한 역함수인 역삼각함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와서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러한 함수가 바로 요 역삼각함수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쌍곡 함수와 그거 역함수를 더 배우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있는 함수로는 이제 얘네들이 다예요.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것들이. 그래서 요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역삼각함수까지는 일단 1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쌍곡함수와 그거의 역함수인 역쌍곡함수는 3장 뒤쪽에 가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는 함수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다룰 건데 이번 절에서는 요 삼각 함수까지 다뤄야 되니까 아무래도 내용들이 많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처음 함수를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접한 함수죠.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 그다음에 3차 함수부터는 이제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요 다항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래프의 특징이 1차하고 2차까지는 있죠. 하지만 이제 3차부터는 그래프에 대해서 어떠한 모양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 강의 노트에서 여기 1.2.1 리마크에서 여기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직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아니 포물선이죠. 근데 이 포물선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인데 그때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예, 바로 최고차항인 2차항의 개수.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f of x equal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자, 이러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요 2차항의 개수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인 형태가 되고 그래서 1차하고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특징이 딱 있는데요. 3차부터는 단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특징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게 되면 3차 함수인데 이게 y x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에서 쭉 증가하는 함수이지만 여기 y x의 3승 빼기 x 플러스 1.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운 S자 모양으로 두 번 꺾이죠. 예. 그래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두 번까지 꺾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얘기까지는 해줄 수가 있고 4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x의 4승 자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 형태예요. 하지만 이건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4차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4차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인 x의 4승 앞에 있는 개수가 만약에 양수이면 그래프 모양이 W자 모양의 가능성이 높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W자 모양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면 그때는 이제 M자 모양이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대략적인 어떠한 모양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가 있지만 딱 무엇다. 자,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1.2.2 리마크에 쭉 모아서 적어 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기 문제 하나 요거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3차 다항함수죠. 이제 다항함수인데 차수가 3차인 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히 3차 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 자, p of x. 자, 여기 함수를 f of x로 표현 안 하고 p로 쓴 이유는 보통 이제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이제 팔로노미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p자를 따가지고 쓴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x의 3승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6x.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3차 다항함수나 뭐 4차 이렇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프 그릴 때는 x 절편을 찾는 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데 도움이 되죠. 그럼 얘 x절편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x절편이 x 이퀄 0이 있고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의 3승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에요. 1은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요 세 x절편을 지나면서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이 무한대로 쭉 커져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빨리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 3차 다항함수인 경우에 x절편이 3개니까 요 마이너스 3, 0, 2를 그래프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죠.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트랜스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버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제 가로지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트랜스버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중근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함수가 p of x 이퀄해서 x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2 자,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중근 x 이퀄 0이 중근이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x 이퀄 0하고 2 이렇게 있을 때 2에서는 뚫고 지나가지만 0은 중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x축하고 그래프가 접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요 x절편을 뚫고 지나가느냐, 즉 가로지른다, 트랜스버스 하느냐 또는 접하고 이렇게 접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게 이제 중근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리함수. 예. 자, 유리함수는 정의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자, 유리함수는 분자 분모에 다 다항식이 들어가 가지고 정의가 되는 자, 그러한 함수인데 이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역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항상 모든 다항함수는 항상 정의역이 모든 실수죠. 예, 근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예,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x에다가 이제 수를 대입을 했을 때 요 값 f of x라고 하는 값이 딱 하나의 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분모가 0이 되면 예, 얘는 실수가 아니죠. 예, 0분의 뭐 이건 이제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판단을 해야 되고 정의역은 언제냐면 분모가 0이 안 되는 모든 실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의역은 좀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 자, 여기 f of x equal x 빼기 1분의 x의 3승 빼기 1. 자,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분모는 x 빼기 1이니까 1차 다항식이고요. 분자는 x의 3승 빼기 1이니까 3차 다항식. 그래서 1차식분의 3차식으로 정의된 유리함수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거 이퀄 자, 이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를 x 빼기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해가지고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꿔 쓴 다음에 이 함수가 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려요. 예,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얘는 2차 함수예요. 즉 2차 다항식에 의해서 정의된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f는 x 빼기 1분의 x 3승 빼기 1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x 이퀄 1일 때. 그래서 x 이퀄 1일 때 이 함수 f는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예,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같은 함수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함수값도 같아야 되고 함수값이 같은 거니까 저기는 치역도 같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도 같아야 될 거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그래서 지금 요 주어진 요 유리함수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다항함수하고는 정의역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여러분들 2장 가서 극한 다룰 때 다시 요것과 유사한 상황이 이제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g of x 이퀄 x제곱 빼기 1분의 x 빼기 1.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는 x 빼기 1이지만 분모가 x의 제곱 빼기 1. 그래서 2차 식분의 1차 식으로 정의된 유리함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될 때가 있죠. 언제냐면 x가 1일 때와 x 이퀄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요 두 실수에 대해서는 요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 g라는 요 함수의 정의역은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역시 분모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분자하고 약분해서 x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쓰게 되면 이거는 틀리는 겁니다. 예, 그 둘은 달라요. 자, 왜냐하면 x 플러스 1분의 1. 자, 요 유리함수. 자, 얘를 편의상 얘를 f of x라고 하게 되면 요 함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분모가 0일 때, 즉 x 이퀄 마이너스 1. 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g는 x 이퀄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둘 다 정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두 함수는 정의역이 다른 함수. 그래서 결국엔 이제 다른 함수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요 3번을 보게 되면 요 h of x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x 되는 거니까 분모가 0이 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x의 제곱이 항상 0 이상이니까 거기에다 1을 더한다 하더라도 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 자, 이렇게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분모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꼭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유리함수는 결국에는 이것과 연관시켜 가지고 점근선이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점근선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점근선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근선, 그 함수의 그래프하고 어떤 직선이 만나지는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자, 그게 이제 점근선인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점근선 이렇게 배웠겠지만, 대학교에서는 얘를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요. 그래서 수직 점근선이 있고, 그다음에 수평 점근선이 있고, 그다음에 사선 또는 사점근선.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이러한 이제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선과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지면 바로 이 사선이 점근선이 되는 거. 그럼 이제 수직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떤 수직선하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평 점근선은 그래프가 이제 수평선하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요 수직점근선, 수평점근선에 해당하는 거는 요 유리함수와 관련해서 이제 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2장에 가서 무한 극한과 연관시켜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1장에서는 수직점근선, 수평점근선 여기에 대한 개념, 그걸 좀 정확히 알고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익히 잘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수직 점근선과 수평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정도.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2.3절 여기 보기 1.2.3 보기에서 보게 되면 함수 f가 x분의 1로 정의된 유리함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프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 of x equal 자 1 over x.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자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x축하고도 한없이 가까워지고 y축하고도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요 x축에 해당하는 거 점근선을 구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x축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 이퀄 0이에요.
요 x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y 이퀄 0. 자, 얘가 요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유리함수에 대한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요 수직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축에 해당하는 건데 얘를 또 방정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방정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x 이퀄 0을 수직으로 지나는 거니까 예, x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수직 점근선. 그래서 지금 요 유리함수는 수직 점근선 하나, 수평 점근선 하나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고 요 점근선과 관련해서는 2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무한극한 가지고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 자 무리함수는 일단 이제 근호가 있고요. 이렇게 근호가 있고 여기 이제 n 제곱근의 형태 그 안에 다항식 그리고 이제 좀 더 복잡하게로는 유리식이 들어가대요. 예, 유리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이나 유리식에다가 n 제곱근을 붙인 거. 자, 이러한 형태가 무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 거. 그럼 요 식으로는 얘를 이제 무리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리식에 대한 정의가 바로 다항식이나 유리식에다가 n 제곱근을 붙인 거. 그리고 이제 이 무리식 가지고 정의된 게 무리 함수. 그래서 지금 이제 대수함수 세 가지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세 가지가 대수함수에 해당하는데 대신에 좀 주의해야 될 게 근호는 있는데 근호 안에 다항식이 있는 게 아니라 sin x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리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리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초월함수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호가 있다고 해서 다 무리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무리 그 근호 안에 이렇게 다항식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유리식이 들어있는 거.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무리 함수가 될 거고요. 요 무리 함수에 대한 그래프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걸로 이제 y 이퀄 루트 안에 1차식이 들어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노트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빠졌나? 예, 하나 예를 들게요. 그 전에 있었는데 안 보이네. 예, 자 x 빼기 2.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자 일단 이제 먼저 정의역 먼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 무리 함수와 관련해서 정의역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자,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요 근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근호에 여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으면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2가 생략된 거죠. 그러면 얘가 2는 짝수거든요. 짝수일 때는 근호 안에가 요 부분이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만 요게 실수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루트 마이너스 2. 자, 얘는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복소수죠. 근데 제가 앞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우리 수업은 실수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그래서 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근호 안에가 0 이상의 양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2가 0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면 요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x가 2 이상인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때 바로 이거에 대한 그래프 모양은 x 이퀄 요 2를 잡은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항함수에 대한 역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역함수를 다루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모양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 이때 요 x 앞에 개수가 이제 음수이면 대신에 방향이 바뀌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요 근호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 거 다시 또 설명하면 괜히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만 일단은 이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는 6가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자, 이때 탄젠트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그러니까 결국 얘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와 같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시컨트 x. 자, 코사인 x분의 1.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사인 x분의 1. 자, 그래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일단 기본적으로 2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4개의 더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의 요 삼각함수가 존재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수업 내용인데 다음 주에 가서 1장 5절에서 요 삼각함수에 대한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2.12 리마크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 sin x는 sin x 더하기 2파이랑 같다. 자, 이 얘기 뭐예요? 주기가 2파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코사인 x 더하기 2파이랑 같으니까 또 코사인 함수에 대한 주기는 2파이.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는 파이. 네, 그러면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되기를 분모에 코사인이 있어요. 코사인이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될 때, 즉 코사인 값이 0이 될 때는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지만 탄젠트 함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트에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붙여놨는데 자, 이거 말고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도 여러분들이 교재에 그래프가 있을 테니까 또는 그래프 찾아보는 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요. 각자들 이제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와 관련된 이제 중요 공식들 여기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곱 공식이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러면 이제 양변에 분모에다가 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며 그러면 결국 그 모양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코탄젠트 이퀄 코시컨트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퀄 시컨트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공식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퀄 1. 그거로부터 나머지 제곱 공식 다 이제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 공식 사인 x 더하기 y 또는 x 빼기 y 그 다음에 코사인 x 더하기 y 또는 x 빼기 y 근데 이제 이 공식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쓰는 게 백악 공식이에요. 그래서 x하고 y를 같은 걸로 한 다음에 사인 x 더하기 x. 그러면 이제 사인 2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 사인 x 코사인 x. 그러면 이제 코사인 2x는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되는 거. 그 다음에 요 반각 공식, 이 반각 공식은 우리가 적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2학기에 가서 상당히 많이 쓸 거예요. 요 반각 공식.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반각 공식 알아두기 바라고요. 요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2분의 1 빼기 그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바뀌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 제곱에 해당하는 거와 코사인 제곱에 해당하는 거, 요 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하고요. 코사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업 이번 학기보다는 이제 다음 학기에 기하 쪽에서 쓰이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코사인 공식도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복습해 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좀 급하게 쭉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에 있는 예제나 그다음에 설명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또 질문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